먼저 우리 집 수학 시간이 즐거워지는 공부 습관, 굉장히 좋은 얘기고 이렇게 되면 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어머님들이 수학 공부를 아이와 하면서 즐겁냐, 즐겁지 않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물을 무서워하는 엄마가 아이한테 수학을 재밌게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렇듯이 수학을 싫어하는 엄마들이 수학을 재밌게 가르치지 못하는 데서 사실은 아이들의 그런 그 좌절감, 그 자존감 상처가 많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머님들이 즐거운 수학 시간, 경험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그 사회적으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수포자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혹시 고학년 어머님들 중에서 내 자녀가 수포자일까? 좀 걱정되는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저기 뒤에 우리 수학 연구원분들이 개별적으로 컨설팅도 해주실 거예요. 이따가 끝나시고 식사하시면서 그 1대1로 면담을 하셔도 좋은데요. 사실 수포자란 말 쓰시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이 수포자란 말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가정을 해보세요. 이런 말 자체가, 이 말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응축된 메시지가 있는 얘기인데, 이 말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어린아이들, 내가 공부 못하는지도 모르는 아이들, 그러니까 나는 언젠간 잘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지금은 수학이 좀 더디지만 나는 꾸준히 하고 있어, 이런 아이들도 교실에 존재하고, 또 나는 못하는 게 아니야, 좀 안 하고 있을 뿐이야, 중학교 때 가서 잘할 거야, 이런 아이들도 있는데, 이 수포자란 말이 보편화되면서 지금 엄마와 그리고 그런 아이들 마음속에도 내가 조금 처지면은, 그 초등 수학을 성적으로 재단을 하잖아요. 처지면 내가 미래 수포자가 되지 않을까? 나는 해도 안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을 오히려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수포자란 말이 굉장히 위험한 얘기이고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많이 주는 용어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오신 기적 어머님들만큼은 수포자란 말을 머릿속에서 지우셨으면 좋겠어요. 잊어버리세요. 초등 수학 가지고 수포자 되는 게 절대 없습니다. 다 뻥입니다. 공감하시나요? 네, 잊어버리세요. 초등 수학 갖고 누가 수포자를 만드나 하면은 사실은 교육 시스템입니다. 이게 어떤 개인의 문제로 자꾸 치부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어떤 많은 연구도 하고 고민도 하지만 우리 교육 시스템도 사실 들여다보고 교육부에 항의도 하고, 저는 고소고발도 하고 싶어요. 지금 지나고 나니까 아이들을 너무 괴롭혔는데, 수포자를 사실 만드는 거는 자꾸 이런 교육 시스템이고 사교육 환경, 그런 데서 이제 어떤 마케팅 용어로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가정에서도 수포자 걱정을 하는 시대가 왔으니 굉장히 애석합니다. 근데 수포자를 만드는 사회에서 아이들을 지켜주셔야 돼요. 어머님들이. 내 아이 지킬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첫 멘트는 수포자란 말을 잊으시고 버리시고 절대 입에 담지 않는 거를 우리가 약속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수포자가 초등학교 때 있을 수 없냐면요. 보세요. 저희가 12년 초등수학 내용을 보면은 초등이 차지하는 부분은 정말 쥐꼬랑대기만 합니다. 굉장히 작아요. 이걸 모른다고 해서 중고등학교 때 수포자가 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고, 그럼 저희 어렸을 때 시골에서 울기만 했던 아이들을 제가 그렇게 살았는데 수학과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저런 건 말도 안 되고, 이런 어떤 사교육의 공포심 조장, 그리고 어머님들의 조급한 마음, 그리고 아이들의 미성숙함 때문에 생기는, 아이들은 부모님이 주는 걸 자꾸 받아들이다 보니까 해야 하는 줄 아는데, 좀 초등수학에 있어서는 그런 마음을 버리시고 결과에 집착하는 걸 버리셔야만 아이의 교육 방향에 대해서 올바른 시선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꼭 인지해 주세요. 초등수학 정말 별거 아닙니다. 12년 교육에서. 그리고 어떤 많은 트레이닝에 의해서 3000문제 풀어서 30문제 맞히는 그러한 논리는 중학교까지는 가능한데 고등수학은 정말 안 됩니다. 아이 자신의 두뇌가 굉장히 능동적이어야지만 이게 학습이 되는 거거든요.
특히 수능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하고 달라서 아이들이 많이 그 능동적으로 생활하고 연결해서 푸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아주 기초적인 학습일 뿐이에요. 그래서 너무 수학의 심화, 뭐 1등 이거에 얽매이실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 12년 수학교육은 이렇기 때문에 초등 수학에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감정입니다. 감정. 지금 이거를 이제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유치원 아이들마저도 수학을 거부하는 아이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 10%도 안 되는 수학 교육 내용, 그 초등 수학을 가지고 계속 그 재단하고 평가하고 아이를 비난하고 이러기 때문에 수학이 점점 두렵고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런 감정은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긍정적 감정이 있으면 아이가 언제나 지금 못해도 뒷심을 가지고 재도약할 수 있고 출발할 수 있는데, 이런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포기를 하게 됩니다. 가다가 포기하고 두려운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 쫓기는 마음 이런 때문에 그래서 수포자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머님들이 우리 집 수학 공부 시간이 즐거워지려면 어머님들 마음에서 수포자를 잊고 초등 수학이 10%밖에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긍정적 마음과 부정적 마음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거를 세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머님들이 무엇을 어떻게 몇 시간 몇 분 가르칠 것이냐, 뭐 우리 아이가 왜 밀리느냐, 10분 만에 할 거를 왜 3, 40분 만에 하느냐, 이런 마음을 일단 접어두시고 오늘만큼은 수학교육에 대해서 올바른 시선에 대해서 또 우리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보이는데 아마 그 페이퍼에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수학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아이들한테 자꾸 평가로 비난하거나 옆집 아이야 재단하거나 이런 행동들을 마음을 지향해 주시고, 자, 무시할 것들이 있습니다. 초등 수학에서 지금 사실 초등 수학에서 1, 2, 3등 뭐 100점, 90점, 뭐 80점 이게 사실 별 의미가 없는데 자꾸 우리는 옆사람과 이렇게 평가하고 재단하고, 특히 제가 이제 제일 심각하게 느끼는 건 초등 1, 2학년인데 전국 등수를 아시, 전국에서 내가 이치를 알고 싶어요. 왜 그러세요, 도대체. 그러지 마세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때는 아이들의 인지발달 상황이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1, 2학년은 특히 많아요. 그래서 정말 시험에 다 아는 게 틀리는 아이들 중에 화장실 가고 싶어서 그랬어. 졸려서 그랬어. 시험 개념이 없어서 못 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에 집착하시면 아이가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십니다. 무시하시고, 이제 교육 마케팅 중에 하나로 스토리텔링이라던가 창의융합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고, 한동안 또 스토리텔링 설명회를 다니신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그 출판인이지만 저는 교육인으로 저 스스로를 잘 생각하고 있는데, 많이 고민을 하고 연구를 했는데, 스토리텔링은 아이들이 훈련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교사, 지도자가 훈련해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어떻게 재밌게 생활 속에서 수학을 연결시켜줄지 고민하는 건데, 우린 또 그걸 아이들이 훈련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원래는 이제 도형이라던가 비율 이렇게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수학을 할 때 도입하고자 했던 건데, 그 취지가 이렇게 과격화돼가지고 모든 단원에 들어갔는데, 도입해본 결과 1, 2학년은 교과서 자체 이해조차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퇴보하고 있는 상태인데, 초등 수학은 기초예요, 기초. 입력해주고 아이들이 트레이닝 받고 사실 공부 습관 기르고 좋은 감정 기를 텐데, 이런 이제 유행하는 거에 좀 휘둘리실 필요가 정말 없습니다. 그냥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순수 학문이고, 그것을 시작하는 초등 같은 경우에는 도구, 우리 계산력이 사실 초등 수학에서 중요하거든요. 도구, 기초 도구, 작은 도구를 만드는 시기인데 너무 많은 어른들의 세계로 아이들을 끌어다 놓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잊어버리시고,
옆집 아이 선행도 잊어주세요. 제가 이제 이런 강연을 하면 아이 자존감을 키워주자, 좋은 감정 해주자 하는데 맨 뒤에 이제 학부모 Q&A 하면 꼭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2학년인데 옆집 아이가 5학년 꼭 공부하고 있어요. 어떡하죠?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따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따 다시 하기로 하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수학 교육에 대해서 올바른 시설은 내 아이를 중심에 두고 관찰하시는 겁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지금은 성적도 만들어 주실 수 있지만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못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은 요즘 같은 경우는 5, 6학년만 돼도 엄마 말 솔직히 통하지 않습니다. 통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 이제 자립심이 생기고 엄마와 다른 생각도 하고 이러면서 사실 공부 컨트롤이 잘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학년 때는 이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점점 이제 이쁜 왼수가 되다가 사춘기 때 왼수가 되는 이제 그런 서로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부모가 맞춰야지 아이들은 어른을 맞출 수 없어요. 걔네들은 지금 뇌가 형성돼가고 있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뇌 전두엽이 생기는 때가 청소년 시기래요. 그러니까 청소년 아이한테 너는 왜 나를 이해 못하니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아이 속으로 들어가서 내 아이의 감정을 살피시고 내 아이가 적합한 공부 방법을 찾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버드생들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선배가 후배한테 훈련하는 게 바로 자기가 공부가 잘 되는 시간 찾기, 방법 찾기 이런 것들을 트레이닝 시킵니다. 그래서 전교 1등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으면 좋겠지만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예전에 기사로도 나오고 했는데 사람마다 공부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내 아이의 공부 방식을 찾아야지 너네 거 자꾸 찾고 너네 거 비교하고 이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 한번 내 아이에 조금 집중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